유니티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적용과 사례를 발표드릴 장건우라고 합니다. 예, 저는 기술 지원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에이펙 부분의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유니티는 개발 도구이기 때문에 어떤 완성된 솔루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산업 부분에서 어떻게 쉽게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다음과 같은 주제로 정리를 해봤고요.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여러 분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광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유니티가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 세 가지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디지털 시각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데이터 처리, 그리고 계획과 최적화,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기 전에 디지털 트윈의 성숙도 모델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업계나 학계에서 약간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5개 단계로 보고 있고요. 첫 번째는 가상 트윈, 두 번째는 연결 트윈, 세 번째는 예측 트윈, 네 번째 처방 트윈, 다섯 번째 자동화 트윈입니다. 이 5가지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상 트윈인데요. 가상 트윈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 뭐 공장을 만들거나 혹은 물류 창고를 만들거나 하실 때 CAD 데이터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물론 게임 같은 경우에는 밑바닥부터 어떤 3D 모델을 만들거나 2차원 모델을 만드시겠지만 이미 데이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변환해서 활용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변환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어떤 AR 모델로 AR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조작할 수 있는 이런 예시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어떤 마케팅 용도로 지금 시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계처럼 이런 식으로 모델을 가상 환경에 올려놓고 세부 내용을 볼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어플리케이션 형태도 저희가 1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 혹은 여러 운영을 하기 위한 데이터들을 연결을 해서 가상화 시켜놓은 1단계를 기반으로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시로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정글에 있는 공장이나 어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제 센서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그 데이터와 가상화된 정보를 같이 보면서 모니터링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줌인해서 확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단계 예측 트윈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적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로봇 시뮬레이션이나 혹은 여러 가지 머신러닝 등의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예시는 풍력 발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령 어떤 지형이 바뀌거나 혹은 이 풍력 발전기를 몇 개를 배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기류가 바뀌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처방 트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구축해 놓은 시뮬레이션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자가 운영을 해보면서 얼마만큼 이 부분을 효과적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시로 보시면 지금 포크레인이 이제 이동하는 경로가 나와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경로를 지정해 놓고 실제 운영을 해보면서 가령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비가 오거나 해서 지형 지물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실제 데이터를 취득을 해보면서 운영하는 상황과 시뮬레이션과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해보는 이런 예시가 처방 트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화 트윈에 대한 부분은 통상 모든 것을 자동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많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5가지 단계가 일부 고객들하고 말씀을 해보면 저희는 딱 2단계입니다, 3단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밑바닥 없이 바로 어떤 단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가 점진적으로 어떤 구축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요약을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1단계는 지금 보시는 것은 어떤 VR, AR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IoT 데이터를 연결한 이런 항만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앞서 보시는 것처럼 풍력 발전 시뮬레이션, 4단계는 지금 나오는 그림은 밴쿠버 공항의 사례이긴 한데요. 공항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데이터를 직접 연결하고 나서 운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처방을 해보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단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워크플로우를 가져갈 수 있을지를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5가지 단계와 좀 유사하게 우선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3D 모델을 어떤 CAD 파일이나 기존에 가지고 계신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변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사실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데이터를 직접 연결해서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순서를 매기진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니티는 개발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완성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개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키노트 세션에서도 잠깐 언급된 것처럼 지금 유니티의 개발 방법은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결, 그 다음에 생성, 배포 이 크게 3가지 단계를 나누고 있고요. 그 산업용 쪽에서는 그냥 PLM 데이터, 빔 데이터, CAD 데이터 여러 가지 기반 데이터가 있으실 거예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선 연결할 수 있도록 변환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변환하게 된 내용들을 직접 유니티에서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 SM 매니저라고 하는 클라우드 상에 있는 도구를 활용하셔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스마트 팩토리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신 다음에 자동화된 개발 방법을 활용하셔서 배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배포된 어플리케이션은 다시 가지고 계신 어떤 시스템과 연결해서 계속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지는 기본적인 엔드-투-엔드 개발 워크플로우고요. 이 워크플로우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유니티가 제공하는 라이센스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해서 독립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모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 모듈을 만들고요. 이 모듈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다른 개발 회사가 활용해서 쓰실 수가 있고 혹은 시스템 통합 회사에서 이런 모듈들을 가져다 써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직접적으로 내부 개발자가 있으셔서 자체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3가지 루트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발을 하시면서 문제가 생기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유니티 개발 소프트가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개발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모델 변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델 변환은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가 연결하고 생성하고 배포하는 과정 중에 제일 앞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3D 데이터를 변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픽시즈라고 하는 데이터 변환 도구가 있는데요. 이 픽시즈를 활용을 하시면
그냥 단순히 변환뿐만 아니라 모델에 대한 최적화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령 기본적으로 그냥 변환을 했을 때는 뭐 100만 폴리곤, 200만 폴리곤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최적화해서 형상을 유지하면서 폴리곤 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최적화된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환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SM 매니저라는 도구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변환된 모델들을 가지고 내용들을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에 활용하실 수 있는데 이 SM 매니저라는 것은 웹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접속이 가능하고요.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M 매니저의 기능들이 주요 몇 가지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오후에 김현민 엔지니어가 이 세션으로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후에 한번 좀 기다려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면 에셋스토어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재작년에 팩토리 데모랑 물류창고 데모를 에셋스토어에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없으신다라고 하면 이런 에셋스토어에 있는 에셋들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쉽게 빠른 시간 안에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3D 모델을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는데요. 좌측에 있는 내용처럼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유니티 프로젝트와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유니티 프로젝트 내부에 API를 직접 만드셔가지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소프트웨어 벤더가 만들어 놓은 API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에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들을 연결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어떤 회사에서 만든 미들웨어 어떤 시스템들을 연결해서 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사례들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우선 에셋스토어에 보면 리얼버추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산업용 장비 혹은 시스템과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유니티에서 어답션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기 OPC UA라고 하는 통합된 플랫폼을 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백어프라는 회사에서 쓰고 있는 PLC 장비와도 쉽게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라이브러리 예시를 보여드리면 지멘스에서 시뮬레이션 툴 중에 하나인 시밋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밋이라는 것이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어떤 시스템을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들을 가상으로 가지고 와서 통합된 시스템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 도구가 커플링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유니티 프로젝트와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향후에 배포될 내용을 보시면 이 링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니티 프로젝트와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TC사에서 만들어 놓은 띵웍스 혹은 캡웨어라고 하는 미들웨어를 통해서 지금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REST API를 통해 가지고 기반 시스템과 연결한 미들웨어와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니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니티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센서 관련된 시뮬레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센서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쇼케이스 팩토리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은 다운받으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면 지금 어떤 AGV 로봇에 설치되어 있는 전방과 측면, 후방 이 PCI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3D 라이다 센서도 탑재를 해서 이 데이터를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레이트레이싱을 통한 API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3차원 데이터들을 다 공간에 따라서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레오 카메라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서 가령 좌우 우측의 측면 설치한 부분 혹은 이제 로봇 끝단에 설치를 해놓고 이 어떤 컨베이어 벨트에서 오고 있는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도 데이터를 취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다른 패턴의 데이터를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젝트를 배포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벨로다인사의 어떤 패턴을 활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서 쇼케이스라는 이 프로젝트는 지금 유니티 계정, 인더스트리 계정이 있으시면 이 링크로 들어가셨을 때 이 레포지토리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이 방금 설명해드렸던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공장 씬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환경을 바꾸시면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이 데이터를 취득하실 수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셔서 이 로봇에 대한 경로, 이 알고리즘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센서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을 넣어놨는데요. 쉽게 쓰실 수 있도록 그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어떤 지금 드래그 앤 드롭 하면서 이렇게 움직여서 데이터들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도 볼 수 있고요. 에디터 상에서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제 보면요. 유니티 엔진에서 이렇게 렌더링하고 물리 동작을 시킬 거고 이 유니티 프로젝트에서는 어떤 센서에 대한 정보들, 이 가상화 시켜놨죠. 이 대한 부분들을 렌더링하고 물리적인 정보를 받아오는 부분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거고요. 가령 아까 보여드렸던 AGV나 AMR 로봇에 탑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시스템과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실제 어떤 식으로 하드웨어가 동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가상 환경과 적용하는 부분들을 데이터를 취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6가지 종류의 센서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3D 라이다 센서, RGB 센서, 그 다음에 2차원 라이다 센서, 그다음 스테레오 카메라, 뎁스 카메라, IMU 센서 등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이 정보들을 가지고 오시면 길이의 정보 혹은 이제 범위들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 가시면서 그 환경에 맞게 적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서 모델들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PCI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뎁스 카메라, 그리고 IMU 센서, 네, 피직스 라이다 센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이 트레이싱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은 로봇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유니티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GV AMR 로봇, 혹은 이제 6축 로봇, 지금 지게차 형태의 생긴 로봇들에 대한 모델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시뮬레이션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내용은 기트허브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주요한 프로젝트 2가지인데요. 6축 로봇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로봇 프로젝트는 URDF를 활용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내용은 이동형 로봇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다운받으시면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단순히 어떤 로봇이나 다른 어떤 조작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로봇이 가지고 조작을 했을 때 이 물체가 물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냐에 대한 부분으로 테스트를 해본 예시인데요. 가령 이런 식으로 놓치거나 했을 때 정말로 그게 인터랙션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손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애플 비전 프로를 활용해서 이 산업용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준비를 했었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서 보셨던 그 육축 로봇 프로젝트가 있을 겁니다. 그 프로젝트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저희가 좀 확장을 한 내용인데요. 이 세션 끝나시면 혹은 이제 나중에 이 데모 부스에 가시면 이 프로젝트를 보실 수는 있거든요. 이번에는 로봇을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가상 환경에서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도 구축을 할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럼 운영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기반 시스템들이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작업부터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시로 일반적인 컨트롤은 어떤 식으로 붙여야 될 수 있는지, 혹은 단순히 시각화하는 부분, 혹은 모니터링하거나 시뮬레이션하는 부분, 그다음에 리포팅하거나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받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주요한 피처들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우선 연결을 해서 기반 시스템과 연결하는 작업을 먼저 해야 오퍼레이션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운영을 하려고 하면은 화면 조작이 필요할 텐데요. 유니티를 통해서 화면 조작하는 그 GUI를 구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니티 UI가 있고요. IMGUI, UI 툴킷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발을 하시는 부분들을 좀 어떤 예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모 부스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유니티 인더스트리 뷰어 템플릿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SM 매니저와 연결한 사례를 보여드리는데, 보실 부분은 이런 식의 GUI를 구성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면 선택했을 때 이렇게 화면이 변형되거나 이 아이콘들이 재배치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하이라키, 그러니까 계층 구조를 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GUI를 구성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운영하시면서 보통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만드시고 나면 약간 칙칙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개발자들이 그래픽적인 어떤 감각이 없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 가령 이 부분들을 좀 더 이런 식으로 실사감 있게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뭐 그래픽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빛의 광원, 그다음에 얼마만큼 규모가 있게 만들 거냐 고려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만들게 될 때 그냥 확장하게 되면은 성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파일링을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에 대한 최적화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했던 SS 스토어에 있는 어떤 공장이나 물류 창고에 대한 씬을 저희가 하나로 합쳐가지고 좀 더 실사감 있게 만들어 놓은 예시를 작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 끝나고 난 다음 세션에 이호준 엔지니어가 한번 좀 더 자세히 깊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하시면서 이제 뭐 AI를 좀 더 다뤄야 되겠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니티를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유니티를 통해서 쓰실 수 있는 AI 내용들은 이 한 장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유니티 에디터가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어떤 학습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도구를 유니티 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센티스가 있는데 좌측에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 혹은 이미 가지고 계신 AI 모델을 활용하셔서 인퍼런싱을 해서 유니티에서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신 내용들은 생성형 AI에 대한 부분인데요. ML 에이전트나 혹은 뮤즈라는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텍스처를 생성하거나 혹은 코드를 생성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뮤즈에 대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뮤즈 내용 중에 텍스처를 자동으로 생성시키는 내용 부분인데 우측의 내용은 사실은 뭐 약간 좀 과장해서 만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생성된 텍스처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텍스처를 바꿔보면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티스에 대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모델을 가지고 와서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개발하신 이후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에셋스토어에 배포하고 있는 어떤 참고 모델을 물류 참고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은 욜로 모델과 통합을 해서 이게 상자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어떤 로봇인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예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머신러닝을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 ML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예시는 어떤 컨테이너 박스를 어떤 공간 안에 최적화해서 어떻게 셋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예시를 본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들이 어떤 생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물류 창고에 대한 부분들도 항상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류나 혹은 반도체 공정 제조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후 세션 중에 ML 에이전트 관련된 세션이 전영재 엔지니어가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시면 좀 더 자세히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산업군 관련돼서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페스토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인데요. 페스토라는 영국에 있는 회사하고 저희 유니티랑 좀 협력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물류 박스를 이 로봇이 배치를 시키고 얼마만큼 빠른 시간 안에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젝트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종의 컨피그레이터를 가지고 박스가 얼마나 될지 혹은 로봇의 속도가 얼마나 될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이고요.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피스 중에 브라이튼에 있는 오피스에서 지금 보신 내용처럼 사무실 내에 여러 가지 온도 센서를 IoT 센서와 연결해가지고 사무실 환경과 센서와 연결을 한 이후에 어떤 환경에 대한 내용들을 디지털 트윈화한 내용이고요. 물론 이 부분은 팩토리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팩토리에서 쓰실 수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센서를 연결해서 쓰실 수 있다라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저희 총판사인 비머와에서 만들어 온 스마트 팩토리 예시인데요.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어떤 물류에 대한 제조 공정을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빨리 이 제조품이 빨리 나오게 되면 적체되고 하는 부분들을 보시게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한번 그 절차를 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가령 여러 가지 저희가 뭐 다 아시겠지만 프리팹이라고 하는 모델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모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유니티 클라우드 상에 있는 에셋 매니저에서 연결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들을 이렇게 어떤 절차에 따라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고요. 배치를 해놓고 각각에 대한 속성들 물론 이게 이미 프리팹이기 때문에 어떤 동작을 할지에 대한 부분 다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들을 배치하고 이렇게 운영을 시켜놓은 다음에 네, 적정한 모양으로 이제 형상을 구성을 하고요. 네, 이렇게 배치를 완료한 다음에 이제 어떤 로직들을 넣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로직을 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C# 스크립트로 코딩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뭐 팩토리 종사자들은 좀 그런 부분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비주얼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비주얼 스크립트를 통해서 미리 정의된 어떤 항목들과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띵웍스라고 하는 PTC사의 미드웨어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모듈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연결해서 데이터를 동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서 연동을 한 케이스고요. 이렇게 연동을 해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생산되는 어떤 양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꿔보면서 속도를 좀 증가시켜 볼 수도 있고요. 여기 각 과정에 따라 어떤 식으로 되는지 어떤 이런 파라미터들이 있어서 어떤 상태 값들도 볼 수 있도록 구축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3차원 시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분석 결과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도표 형태로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여기서 입력을 주면서 같이 계속 실시간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저희 마찬가지로 총판사 메가존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종이컵을 만드는 어떤 생산 공정을 시각화한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면 물론 역순으로 돼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이제 종이컵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전을 하고요. 여기 지금 종이를 감는 과정입니다. 감는 과정이고 이 좌측에는 이 잘라진 종이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종이가 잘라 나오고 종이를 감아서 이렇게 이제 종이컵 만들어지면 이렇게 전송하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보시는 내용은 카메라 뷰를 바꿔보면서 시각적으로 어디에 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좀 더 생산되는 속도를 좀 빨리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속도를 좀 빨리 돌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좀 더 빨리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모든 전 공정이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가령 투입량이 얼마나큼 바뀌는지 혹은 이제 그때 생산량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례들이 사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직접 언급드리기가 그래서 일단 그림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국내 대기업부터 해서 중소기업들 모두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시는데 유니티를 많은 분야에서 쓰고 계십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티는 개발 도구이고요. 지금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연결하고 만들고 배포하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어떤 절차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어떤 완성된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도구들, 그다음에 에셋 스토어에 있는 어떤 모듈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조금 빨리 끝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진행될 그래픽 최적화에 대한 세션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끝냈고요. 제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